자, 7장, 자바 7장이고요. 자, 상속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어, 자, 우리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를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재사용, 어, 어, 자바를 할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재사용한다 하면 이는 이제 상속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상속 실장 PT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에서는 자, 상속 개념 그리고 클래스 상속, 예. 그리고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슈퍼, 예. 그 다음에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보통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그 상속을 받을 때 필드나 메소드를 상속을 받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 메소드를 자,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자, 키워드가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죠.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 파이널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소드를 만드는데, 요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 이거는 앞에서 접근 제한자 할 때 다 설명이 됐는데, 그죠? 그 접근 제한자, 크게 이제 네 가지 그로 접근 제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패키지나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패키지나 다른 패키지라도 자식 클래스 인 경우에는 또 접근할 수 있는 프로텍티드,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디폴트. 그 다음에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프라이빗, 그죠? 이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다른 클래스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앞에서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됐다 하면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미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보고, 자, 그 다음에 타입 변환과 다형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요 다형성이라고 돼, 폴리모피즘이라고 되어 있죠. 폴리모피즘, 다형성, 다형성,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자라고 해서요,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데, 추상 클래스가 뭐고, 또 이 추상 클래스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지, 자,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7장에서 지금 정리를 합니다. 7장에도 상당히 많은 자바 개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요런 개념 중에서 몰라도 되는 게 있나요라고 물으시면요, 없죠. 당연히 다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자바 기초민법 1장, 2장, 3장, 4장입니까? 1장, 2장, 3장, 4장 정도 조금 이제 이렇게 접하신 분도 있어요. 하고 자바 다 했다 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자바를 잘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 요 후반부 쪽에 이제 나오는 요런 이제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이 정도 레벨이 되셔야 제대로 이제 자바 개발자로서 뭔가 이게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자, 상속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 자, 상속.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상속 맞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뭐 이렇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 뭐 조상님한테 또 이렇게 물려받는 것도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 있고, 보통 이제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재산은 상속으로 받죠. 근데 이제 자바에서도 이 이제 상속이라는 걸 이제 해요. 예.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여기 이제 보시면 현실 세계가 나오죠. 이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보면 이제 보면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죠, 그죠? 이걸 이제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빵집을 정말 하고 싶어요. 나 빵집을 직접 하고 싶어. 그러면 부모가 딱 보니까 부모가 이미 건물도 있어. 그러면 야, 뭐 빵집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요 건물에서 해. 그러면 이제 건물을 딱 이렇게 상속해 주면 요 자식은 빵 집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빵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빵 만드는 기술을 이제 배워 가지고 그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바로 빵집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모가 자, 물려줄 게 없어. 자, 그러면은 자, 이 자식이 자, 빵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아까 자, 빵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빵집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됩니까? 안 되죠.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안 되죠. 본인이 빵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예,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예, 예, 돈을 모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모아야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몇십 년 동안 모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라는 게 더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보면 뭔가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물려줬을 때 자식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빨리 뭔가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실제 이제 뭐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물려주는 건 잘 없죠. 진짜 뭐 부모님 살아 계시고 한데 자식이 뭐 이렇게 사고라든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뭐 사업가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그죠?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줍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현실생활은 이런데 자, 요게 그대로 자, 자바에서도 이 이제 상속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상속을 통해서 요 이제 뭔가 물려받는 자식은 이제 그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게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만큼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세이브하고 빨리 빵집을 차릴 수가 있죠. 이렇게 빵집을 탁 차릴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베이커리 해가지고 그죠? 어, 목표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절약이 된다는 거죠. 자,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요 상속 개념을 쓰는데 자, 요 현실 세계에 제가 상속을 하면 사실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그죠?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상속 개념을 쓰게 되면 자, 여기서 시간이라는 이런 게 비용이라는 게 절감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 이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또 어떤 이제 그
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개체 지향 자 프로그램에서 자 이제 상속 개념을 또 쓰는데 자바를 쓰니까 자바에서도 상속 개념을 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식과 부모라는 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나오면 보통 이제 부모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뭔가를 상속해주는 쪽은 부모, 그죠? 뭔가를 물려주는 쪽, 상속을 해주는 쪽은 부모고 물려받는 쪽, 상속을 받는 쪽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서도 자바에서도 자 이제 자식과 부모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식, 부모 클래스 이런 식으로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한테 뭔가를 물려준다는 얘기나요, 그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자 부모 클래스로부터 요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뭔가를 물려받는 거,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요 상속을 받을 때, 상속받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자 필드 멤버, 그다음에 메소드, 자 필드와 메소드를 실제 이제 우리 클래스 작성하실 때 보면 쭉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코딩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한 1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클래스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존에 만든 클래스가 있는데 똑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을 들인다 그러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했던 거 또 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 내가 어떤 기능을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 그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 받아 가지고 쓸 거는 그대로 쓰고 그냥 그대로 상속 받아서 쓸 거는 그대로 쓰고 그 예. 그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쓸 거는 그대로 쓰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한테 상속을 해주는 거,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는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가 기존에 있는데 자식 클래스를 내가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보니까 저기 이제 부모로 쓸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 그러면 그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이런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상속 없이 만든다면 10시간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요 클래스 만드는데 10시간 걸린다. 상속 없이 만들면 요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10시간 걸렸다. 그러면 상속을 하고 자식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속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요거 만드는 데는 1시간이면 돼. 이런 거죠. 요 1시간은 기존에 부모에 구현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죠. 필드나 메소드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안 그러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 메소드가 기존 기능을 그대로 못 쓰겠어요. 조금 이제 수정해서 써야 돼. 그 이제 오버라이딩 한다 그러는데 그런 이제 수정을 해서 해야 돼. 이제 그런 정도의 시간만 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낫죠. 개발하는데 10시간
걸리는 것보다 1시간 걸리는 게 낫지, 그죠? 예. 그래서 상속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예. 기존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잘 활용해서 상속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예. 자, 장점이라는 거죠.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업체에서 시간은 비용이고 그런 이제 돈이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개발하는 시간을 줄여야지 인건비가 덜 들잖아요, 그죠?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현실 세계의 부모와 자식처럼 예, 자바에서도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전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있는데 이 새로 만들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새로 만들 클래스하고 기존에 만드는 클래스라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똑같은 거 기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로 재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예,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 쓰자. 그러면 이제 상속 어떤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로 이렇게 상속한테 준다는 얘기는 물려주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되고 물려받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된다. 그죠? 그럼 어떤 거를 현실 세계에서는 부모가 대부분 돈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물려주듯이 자바에서는 뭘 물려주느냐? 요 필드와 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자식 클래스를요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똑같은 말입니다.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자, 여기 부모 클래스는 또 다른 말로 상위 클래스라고 해요. 예,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파생 클래스라고도 얘기해요. 파생 클래스. 그래서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파생 클래스. 예, 다 자식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 다 똑같은 부모 클래스 상위 예, 똑같은 얘기죠. 물려주는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 이런 용어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슈퍼 클래스는 상위에 있는 이제 클래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슈퍼 클래스 하나 더 추가하면 예,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 예, 다 예, 부모 클래스 얘기하는 거고요.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 예, 서브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서브 클래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 파생 클래스, 서브 클래스 다 자식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때는 자식 클래스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서브 클래스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하위 클래스인데 그놈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너무 많이 지금 그려놔서 좀 지우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이제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바의 클래스도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다 그죠? 예. 뭘 물려받습니까?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만들 때 예, 뭘 상속해 줍니까?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해 주죠. 자식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받습니다. 자, 여기서 상속받은 필드와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자식 클래스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 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거야라고만 지정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몽땅 그대로 복사해서 자식 클래스에다가 다 그대로 똑같은 걸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식이 부모를 이제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줍니다. 물려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자식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들 클래스입니다. new. 자,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 때 내가 지금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혹시 만들어 놓은 이런 기능들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클래스가 없나?
라고 딱 살펴봐요. 근데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 그러면 그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선택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부모가 먼저 이렇게 자식과 부모가 이렇게 있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예, 그런 관계지만 실제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좀 그렇게 부모 자식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클래스를 내가 만들려고 해. 그런데 그냥 만들려고 하니까 10시간 걸려. 그런데 잘 주변에 보니까 기존에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만든 클래스가 있어. 아, 잘 됐네. 그러면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기존에 만든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또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상속 관계가 이루어지면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데, 새로 만들어질 이 자식 클래스가 필요한 부모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부모를 선택하는 거죠. 말 그대로 부모를 선택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나 내 부분은 누구로 하지 해서 딱 선택해서 저 부모한테 물려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자바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앞에서 이제 상속을 해줄 때 어떤 내용을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느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이 물려받습니다. 요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이 물려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요 그림에 보시면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클래스 이렇게 생긴 이제 클래스예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 클래스를 만들 때 필드 1과 이제 메소드 1이라는 거를 요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클래스를 A라고 할게요.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A라는 클래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B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B라는 클래스를 딱 만들려고 보니까 요 A 클래스의 필드 1과 A 클래스의 요 메소드 1이라는 거, 자, 요 필드와 요 메소드 똑같은 거를 이 B 클래스에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굳이 내 그러면 필드 1과 메소드 1은 A 클래스 안에 이미 다 작성되어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작성해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 필드 1과 메소드 1을 얘가 이제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 받습니다. 상속. 이렇게 물려받는다 그랬죠. 상속 받아요. 그러면 B 클래스 만들어 줄 때 클래스 블록 안에 필드 1과 메소드 1을 똑같은 코드를 만들어 줄 필요 없어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요 필드 1과 메소드 1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이 돼 가지고요. 요 B 클래스 안에 탁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요 놈이고요. 요 놈이에요. 그대로 이제 물려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B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하고 다르게 조금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 거예요. 기능이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하나씩 있다 그러면 자식 클래스 만들 때는 기능을 2개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진공 청소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 그러면 요 B 클래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진공 청소 기능을 상속을 받고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물걸레를 딱 달아 가지고요. 진공 청소도 되고 물걸레 청소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필드와 새로운 메소드 필드 2와 메소드 2를 B 클래스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새로운 B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원래는 이제 B 클래스를 만들 때 요 필드 1도 만들고 메소드 1도 만들고 필드 2도 만들고 메소드 2도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요 필드 1과 메소드 1을 부모로부터 A 클래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 필드 2와 메소드 2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작업이 자 반을 총 4개 4개의 멤버 중에 그죠? 필드 2개 메소드 2개 중에 2개만 새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작업이 50% 줄었습니다. 그죠? 상속을 통해서 해야 될 작업을 50% 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2개, 4개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 메소드가 되게 길고요. 만드는데 10시간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시간 걸릴 거를 50% 줄이면 5시간 만에 만든다는 거죠. 예, 코드 만드는데. 예. 여러분들 이제 오후 시간에 오후 한 3시 정도 됐어요. 클래스 만들래 이거. B 클래스 만들라고 해요. 자, 상속 몰라. 10시간 걸려. 오후 3시부터 그러면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벽 넘어가야 되죠. 10시간 동안 만들려 그러면. 그런데 이 기존에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으로 줄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3시에 하더라도 한 8시 저녁 8시쯤 되면 퇴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재사용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이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재사용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사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상속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 예. 자, 다른 클래스로부터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여기 이제 상속 개념입니다. 예. 자, 설명을 그냥 차근차근 들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예, 이렇게 개념 가지고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에 보면 이 상속 개념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상속 받아 가지고 작성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상속 개념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다음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 개념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헤리턴스 상속 개념 이제 활용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한번 정리만 하면 끝나요. 예. 자, 상속을 하면 뭐가 좋으냐? 자, 자바 언어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면 뭐가 좋으냐? 부모 클래스는 이제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죠. 물려주는 클래스죠. 예.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뭘 재사용합니까?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 필드 부분과 메소드 코드 부분을 재사용한다는 거죠. 내가 직접 안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필드 메소드를 물려받아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빨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게 뭐 별겁니까 하는데 자바 언어를 쓰기 전과 그 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던 때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던 때와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모르는 때와 자바 프로그램이 조금 확산돼서 자바 프로그램 쓰는 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자바를 쓰게 되면 이런 이제 상속 개념이 있으니까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게 하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한 줄 덜 복사했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다 해야 되는데 10개 중에서 9개는 했는데 하나는 또 안 했어. 예, 뭐 이런 거.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엉뚱한 데 붙여넣었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속 효과에서 자, 반복 코드, 자, 중복을 줄일 수 있다. 자, 당연하죠. 예.
있는 거 또 만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지 보수가 편리해진다. 예, 유지 보수 뭐 수정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편리해진다. 그다음에 객체의 다형성 구현이 가능하다. 이 상속을 이용해서. 예. 자, 다형성 폴리모피즘 이제 뒤에 또 설명합니다. 예. 근데 요 다형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요 이제 개념이 여러분 이제 그 자동차의 타이어 그 예제 가지고 제가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 그 객체를 또 다른 객체의 부품처럼 장착을 했다가 또 장착된 거를 분리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부품을 꽂았다가 뺐다가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쓸 수 있는 게 요 다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형성 폴리모피즘. 예. 요거 상속에 의해서 요 다형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형성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상속 대상 제한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상속 부모가 있어요. 자,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줍니다. 상속을 하는데 자, 부모 이제 가압에서는 필드와 메소드를 이렇게 자식 클래스한테 상속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 부모 클래스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줄 때 밑에 요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게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 상속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뭐냐면은 첫 번째, 자, 부모 클래스의 자 프라이빗 접근을 갖는 필드와 메소드는 제어된다. 여러분 이제 접근 제한자 배우셨습니다, 그죠? 접근 제한자를 클래스 만들 때 필드나 메소드 같은데 앞에다가 접근 제한자 붙일 수가 있는데 그때 접근 제한자 종류 중에 프라이빗을 요 필드와 요 메소드 요런데 이제 붙여놨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필드와 메소드에 프라이빗이 붙어 있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딱 지정을 하고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 프라이빗 설정되어 있는 요 부모 클래스에 프라이빗 설정되어 있는 필드 메소드는 상속이 안 돼요. 네. 자, 이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한자가 되어 있는 멤버,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멤버들은 자식한테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문법이죠. 규칙입니다. 규칙.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규칙. 자, 일단은 이 프라이빗을 붙여 버리면 상속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부모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 있을 경우. 그래서 자, 요 부모 클래스가 있는 거는 패키지 1이고 자식 클래스는 패키지 2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자, 요 클래스가 있는 위치가 달라.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지금 보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네.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디폴트 접근 제한자를 갖는 필드와 메소드도 제어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디폴트는 접근 제한자 할 때 계속 나오죠. 접근 제한 이미 다 배웠잖아. 디폴트 먼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할 때 그 개념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여기 오시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디폴트는 뭐였어요? 자, 특징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을 못한다. 이게 이제 디폴트 접근 제한자잖아요, 그죠?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데 외부의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하는 게
예, 디폴트 접근 제한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 패키지와 요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죠.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려고 딱 접근을 했는데 이 보니까 디폴트로 돼 있네. 예, 디폴트는 접근 제한자 쓸 때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 앞에 안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안 붙어 있으면 예, 요 놈도 지워야 된다. 자, 부모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 이런 식으로 다른 패키지 있는데 이 부모 클래스부터 이렇게 자식 클래스 만들기 위해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드 혹은 메소드 중에 디폴트 접근 제한자로 설정해 놨으면 예, 상속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에 프라이빗 요 부분 있죠.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하고 디폴트 접근 제한자. 자,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가 설정되어 있는 필드 메소드. 그다음에 부모의 자, 필드 메소드 중에 디폴트 접근 제한자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 차이점은 뭐예요? 요 두 개 차이점 뭐예요? 요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같은 패키지나 다른 패키지나 다 접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예, 같은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예, 이렇게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제외라고 그랬죠. 예, 프라이빗 붙어 있는 거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든 상속을 안 해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 요 디폴트 부모 클래스 만들 때 디폴트 접근 제한자로 예, 요 필드를 또 메소드를 자, 지정해놨다. 그러면 요 부분 봐주세요. 요 부분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예, 이걸 부모로 해서 상속을 받더라도 예, 요 디폴트 되어 있는 거는 필드 메소드가 상속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패키지 자, 요겁니다. 땡땡 해서 부모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경우에는 예, 요거 예, 있는은 예, 디폴트 접근 가능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합니다. 상속. 예, 요거는 제외지만 요건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는 예,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잡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가 예, 접근 제한자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식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죠. 예. 요거는 문법이에요. 문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문법 이게 규칙이고 문법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예, 조금 이제 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좀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소스 코드 예제 구현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습을 저기 뒤에까지 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실 때 그 우리 교재의 내용을요 제가 뭐 파워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교재의 내용을 정독으로 이렇게 처음에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자바 교재가 특징이 그래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다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죠? 설명 듣고 예, 한 번 더 예, 실습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때 뭔 말인지 딱 이렇게 딱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예. 머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그런 딱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뿜뿜해서 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딱 봤는데 요 개념 예습으로 딱 봤는데 뭔 말인지 한 방에 알겠더라. 그분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자 하세요. 예. 이런 이제 이런 쪽에 강하시다. 한번 뭔 말 읽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머릿속에 개념 탁 그림이 다 그리죠. 예. 적성이 맞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상속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상속을 설명하면서 뭐가 나와요? 패키지 나왔죠. 접근 제한자하고 그죠? 예. 앞에서 배웠던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그 개념이 하나 알고 끝, 하나 알고 끝 이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개념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서 요 개념을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요 extens라는 이제 키워드 명령어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상속 개념은 이제 알겠어요. 자, 클래스를 예전에 만들어 놨는데 내가 새로운 클래스 만들 때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기존 클래스가. 그러면 내가 굳이 다시 내가 코드를 다 만들 필요 없고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아서 필드, 자, 메소드 같은 것들을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굳이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바 명령어 상속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명령어를 보면 자, 여기 이제 extend라는 명령인데 사실 이제 extend는 상속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확장이라는 의미죠. 예, 확장이라는 의미인데 그 상속 개념을 구현할 때 요 exten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상속을 구현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그래서 요 extend 키워드 요 명령입니다. 명령어 키워드는 명령이죠. 예,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모 클래스 기존에 있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그런 이제 명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 키워드는 자식 클래스가 상속할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는 명령이다. 키워드다. 자, 이 extend라는 명령어는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는 키워드다. 내가 지금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저 클래스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능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 클래스를 콕 집어요. 콕 집는 명령어가 이제 extend라는 명령어죠. 확장이라는 건데 이 extend라는 키워드 명령어를 가지고 부모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부모 클래스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이제 1번 여기 이제 부모 클래스인 A.java A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A 클래스 만들기 위해서 public class A 해가지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죠. 첫 번째 클래스를. 자, 요 클래스는 인티저 타입의 필드 1과 다음에 자, void 리턴 타입 void니까 리턴 값이 없죠. 리턴 값이 없는 메소드 1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멤버로 가지는 클래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당연히 이제 여기 뭐 점점점 생략이죠. 코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새로운 B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B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A라는 클래스 안에 요 필드와 필드 선언한 것과 요 메소드 선언한 것들 있죠. 요 코드 똑같은 내용을 요 B라는 클래스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내가 굳이 똑같은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public 클래스 B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자, B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extend A 했습니다. 요 A라는 클래스로부터 자, 상속을 받아서 B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A라는 클래스가 B한테 뭘 물려줄 수 있어요? 요 인티저 타입의 필드 1과 메소드 1이라는 요 메소드 요 놈들을 요 B한테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extend 뒤에다가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A라는 부모 클래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모 클래스의 거를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 B 자식 클래스 새로운 클래스 자식 클래스 B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 B에는 스트링 타입의 필드 2와 자 메소드 2만 이렇게 두 개만 추가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 두 개는 부모로부터 상속 받았잖아요. 여기 코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부모 A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 필드 2와 메소드 2만 예, 코드 작성하면 예, B 클래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extend라는 명령 예, 키워드 그죠? extend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 자식 클래스를 만든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 할 때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 이게 이제 자식 클래스 예, 새로운 클래스죠. 그다음에 extend 한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모 클래스를 딱 이렇게 A라는 클래스 기존에 요 A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를 하겠다 딱 지정해주면 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 메소드를 예, B라는 새로 만들어질 클래스에다가 상속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것도 이제 규칙인데, 요거 규칙인데, 자바에서는 그 다중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이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자바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 돼 있죠. 부모를 여럿이 두고요. 자, 이쪽 부모에서 상속받고 저쪽 부모에서 상속받고 이게 안 돼요. 예. 자, 상속을 받는 부모 클래스는 딱 하나만 존재한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extend A 요거는 올바른 표현인데 나는 클래스 여러 개 중에서 자, 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다 상속받아 가지고 새로운 F 클래스를 만들겠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틀린 예입니다. 보면 자, 클래스 여기 이제 퍼블릭 뭐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름. 예, 이름 나오고요. 그다음에 extend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제 부모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 부모 클래스 1, 부모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 클래스를 여러 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자바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 다중 상속은 할 수 없다. 예. 이거는 예, 자바 규칙입니다. 예. 부모 클래스 날려 불가 하는 게 예,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오직 한 개만. 예.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단일 상속을 한다. 부모 extend 키워드 뒤에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부모 클래스를 두고 여러 부모 클래스로부터 다중 상속은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